이거 세션 한번만 더. 그 화면 오버하는 거 체크해. 어떻게 체크하죠? 그거 1번 옆에 모니터 모양 있죠? 네, 그거 오면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면. 네. 그 질문을 드릴게. 사실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그 뷰에서 그 왼쪽 슬라이드 한번 넘겨 보시면. 뷰 쪽 말씀이신가? 네. 네. 한 번 더. 지금 온 거죠? 여기서 그 보드 넘버랑 그 Q&A 넘버를 뒤에 밸류 값에 보면은 이거 달러에 보드.id 밑에도 보드.id 같은 값을 이제 다른 변수를 아까 넣어서 그거 이제 질문하려고 했는데 뒤에 이제 설명하면서 답변을 해주셔서 일단 그거는 제가 일단 패스를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달라는 좀 이제 뭐 요청 부탁인데, 그 뭐냐면 매피드 바이 잠시 가보시면은 그 우리가 그 원래 그 JPL을 떠나서 테이블 상에서 외래키 설정을 할 때 보통 다에서 합니다. 다 이네. 그러니까 이 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모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식 테이블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부모 테이블을 뭐라고 하냐면은 1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니가 이제 자식 테이블인데, 근데 외래키 설정은 보통 이제 매니, 그러니까 다에서 하거든요. 지금 JPA에서도 똑같이 외래키 설정을 오른쪽 슬라이드 중간에 매니투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 컬럼에 Q&A 넘버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사실은 부모 테이블에 있는 그 변수 값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피드 바이를 해서 이제 JPA 같은 경우에는 방향 설정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서도 부모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외래키 조인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 쪽에서 자식 쪽으로 이제 방향 설정을 하게 되어서 이제 원투맨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부모는 보드가 맞아요. 근데 설정은 자식이 하게 되는데 이 매피드 바이 부분만 한 번만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모 테이블이랑 자식 테이블을 만약에 자신들이 안 짜고 코드를 구분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보면 many to one과 one to many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이제 이미지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게시판이 하나 있고 그 하나의 게시판에 많은 자료들, many 이미지가 들어갈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게시판, 이게 부모 쪽은 one, 그리고 to many, 자식 쪽으로 매피드 바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식 테이블 구분하는 거는 이제 어노테이션 many to one, 많은 그 데이터, 그 이미지들이 to one, 하나의 게시판에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컬럼들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피드 바이가 이제 주된 게시판이잖아요. 게시판이 주된 거잖아요. one to many, 자식이 부모가 주가 되는 거죠. 부모가 주가 되는 거, 부모가 주가 되는 부분인데 이 게시판에서 참조하는 것 이름이 자식 부분, many to one 자식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에서 부모 거를 참조하고 있는 게 조인 컬럼이잖아요. 조인 컬럼에 저희 이름에 지금 똑같이 해놔서 Q&A 넘버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서 이 컬럼 네임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변수 있잖아요. 보드형의 Q&A 넘버라고 저희가 부모 게시판 거를 참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변수명을 이 매피드 바이의 안에 이름 값으로 쓰면 그것들을 정확하게 읽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단 질문은 제가 다 했어요. 앞에 그 준영 씨랑 그 동규 씨 두 분 다 발표 잘해서 이 정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순서가 저걸요? 건우 씨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 접근하겠습니다. 네. 그 뭐지? 그 밴드에 혹시 자료 다 올려 주셨나요? 그 이게 아무래도 앞에서 이거를 발표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려 주시면은 그 권우 씨도 올렸나요? 그 아까 코드랑 기획서 올렸다가 그 PPT 다 아직 못 만들어서 다시 뺐어요. 아 그래요? 네, PPT 아직 하고 해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화면만 일단 한번 참고하는 걸로. 네. 그러면 그 번호 불러주세요. 476 476 464 464 612. 612. 네. 네. 아까 사진 찍었죠? V 한 번만.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좀 부끄럽네요. 뭐 눌러야 되죠? 그거 오른쪽 상단에 그 모니터 모양 1번 옆에 오른쪽 맨 상단에 맨 부모창 A데스크 부모창. 네. 원본. 네, 됐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박건우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이슈 접다가 와서 PPT를 다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로 이제 설명을 거의 다 드릴 건데, 일단은 전 처음에 이제 성환 씨랑 민우 씨랑 같은 4조에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좀 빠져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일단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팀을 빠지고 개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개인으로 하면서 이제 어떤 주제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X 한번. X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일 처음엔 자아성찰 시간부터 가졌습니다. 내가 과연 혼자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이 자아성찰 시간을 가지면서 책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코드는 이해가 가는데 CRD를 잘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를 잡아서 할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제 핸드폰에 이제 어떤 한 그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알로푸드 연구소라고 실제로 부산 금정구에 있는 어린아이 식음료를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 조건도 괜찮고 연봉도 괜찮고 일단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 사이트인데. 회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이 회사 사이트. 사이트. 네. 찾아가지 않고요. 나는 입사를 했다고. 아니. 이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알로푸드 샵이라는 이제 이 회사 그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풀 페이지 돼 있을, 이렇게 제가 흔히 보던 그런 페이지가 아니라 한 페이지가 전체씩 넘어가는 이런 페이지가 돼 있는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젠 태도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원서를 넣으면 약간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총 기능이 뭐가 있을까,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 이제 좀 봤는데, 알로 이야기라 해서 또 뭐 이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이런 음식을 만드는 회사다, 이런 걸 막 보여주고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위에 로그인 장바구니 이거밖에 없어요. 로그인을 해도 뭔 기능이 있더라? 마이 페이지, 주문. 그때 딱 든 생각이 이거 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건데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혼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완전 똑같이 만들자, 이 기점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차피 뷰에는 메인 페이지에는 풀 페이지 JS라는 그거를 다운받아 가져오면은 이제 CSS만 입혀서 만들면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에 들어가서 똑같이 이제 여기 회원가입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부터 만들고 하나하나 이제 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똑같이 넘어가는 페이지도 만들고 그리고 회원가입에 들어가고 근데 되게 입력되는 이제 그 값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혼자 좀 만들어야겠다. 책을 보고 뺏기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디도 있고 비밀번호도 있고 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이렇게 개발자 이걸 보면서 그 HTML 어떻게 돼 있냐, DTO에 내가 뭘 넣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뭐 아무런 참고도 안 하고 DTO를 만들고 이제 엔티티를 설정하고 어노테이션 넣고 그리고 뭐 멤버 서비스 만들고 이제 레파지토리 만들고 좀 헷갈린 게 있으면 구글에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HTML 파일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뷰도 걸고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을 만들고 로그인 기능, 회원가입 기능, 컨트롤러 다 매핑하고 이제 상품 등록까지 해놓고 정신을 차려보니 한 3,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 다 만들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최종 원래 저의 목표는 똑같은 기능을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만들던 거는 접어두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좀 공부하고 이해를 하면서 완성품을 만드는 형식으로 책을 거의 다 이제 좀 베꼈어요. 제가 만들 수 있는 선에서는 이제 만들고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는 책 내용을 보고 책의 코드를 베끼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슈는 이제 다 잡았는데 막상 이제 코드를 보면 나중에 뭐 다운받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뭐 그 패키지명 뭐 이런 안에 자바 파일명들로 제가 다 임의로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3일 남은 시점에서 이제 완성 제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책이랑 똑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컨트롤러나 뭐 멤버 기능 이런 거는 다 책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제가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그 따라친 것밖에 없는데 나머지 이제 HTML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데 위에 뭐 DTO, 엔티티 이런 거는 책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제가 조금 추가하거나 뭐 빼거나 이 정도 차이.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기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수업 시에도 많이 했고 선생님 더 열심히 설명 잘해주셨고 특별히 추가된 기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까지 이슈 다 잡아가지고 그게 한글인가? 한글이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오면은 뭐 상품 목록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미리 설정을 해서 이제 상품 목록으로 이제 여기서 실제로 판매하는 걸 올려놨고요. 이제 여기서 뭐 그 아이템 DTO에서 받은 뭐 이름, 이제 판매 중, 뭐 가격 이런 걸 다 받아오고 장바구니에 똑같이 넣을 수 있고 마이 페이지 이거는 이제 실제로 회사 사이트에서도 마이 페이지라 해놓고 여기가 주문 내역도 같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뭐 바로 구매를 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그리고 뭐 주문 취소는 저희 샵에서도 했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고. 백 기능은 이제 저희가 배웠던 거의 그대로라서 크게 설명드릴 게 없네요. 또 어떤 걸 설명드리면 좋을까? 그럼 바로 질문할까 그러면? 하면서 아쉬운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좀 너무 무모하게 잡았던 게 있어서 처음부터 좀 혼자만 다 하려지 않고 좀
구도 참고하고 남의 코드 좀 보고 이랬으면은 좀 훨씬 더 다른 방향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건데 너무 끝에 이제 몰리듯이 해가지고 제가 추가로 넣고 싶은 기능을 못 넣었어요. 이제 실제 이 사이트에는 그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전체 상품을 보는 기능도 없고 딱 여기서 구매하기 눌러서 구매하는 기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일반 사용자도 전체 물품을 다 볼 수 있고 대신 뭐 수정을 하거나 이런 건 못하고 그리고 네 그런 기능을 넣었습니다. 만약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이제 사실은 로그인할 때 뭐 선아씨처럼 뭐 카카오 로그인 기능도 넣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할 때 그 K 캡처 근우보드 그걸 사용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소 팝업도 쓰는데 주소 팝업은 JSP 할 때 이제 제가 한번 썼어가지고 K 캡처를 넣고 싶었는데 그거 역시 뭐 완성할 급급해 시간이 안 되었고 이제 일단은 뭐 원서는 넣고 이제 뭐 나머지 공부는 또 제가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추가로 이제 뭐 K 캡처도 넣고 그리고 카카오 로그인도 넣고 지금처럼 주문하기 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이트는 주문하기로 하면 이제 주소지라는 걸 추가로 입력하고 뭐 무통장으로 할 건지 카카오페이로 할 건지 네이버도 있나요? 아무튼 뭐 그런 추가 그 결제 기능들이 많은데 그거를 넣는 거를 또 추가로 더 하고 싶어요. 네 됐습니다. 궁금한 건 크게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을걸요. 하십시오. 풀페이지 JS 하시는데 네. 이게 스크롤 되는 거 사이트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보면 이게 뭐 HTML, CSS, 뭐 JS 있는 파일을 양식을 주는 그런 사이트. 아 예예. 그거 저도 처음에 뭔지 몰라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신기해서 이게 와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스크립트 만들었을까 했는데 공짜로 3점 몇 버전이 이제 유료로 써야 되는데 2점 몇 버전이 이제 공짜로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 안에 미리 만들어 놓은 HTML 파일도 되게 많아요. 그 끝에 이제 스크립트를 달아놓고 아니면 또 따로 어떤 기능은 스크립트를 따로 만들어 놨고 그래서 찾아서 내 입맛에 맞는 그 기능만 들고 오면 됩니다.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고 이제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 뭐 엄청 많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뭐 웹 작업을 할 때 프론트에 이거 괜찮다 싶은 거 있으면은 찾아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을 만드시고 그 샵에 있는 기술을 많이 참고하셨잖아요. 네? 샵에 있는 의견들 많이 샵 저희 정보 많이 참고하셨다 했잖아요. 아 예예. 근데 거기를 보면 이 필력은 아마 거기는 타임리퍼도 있었는데 혹시 어떤 걸 쓰시는 거예요? 똑같이 타임리프 썼습니다. 아 개발 도구 환경 똑같이 타임리프 쓰고 JPA 쓰고 실제로 이 회사 사이트에는 PHP였었거든요. 근데 PHP는 저희 뭐 한 번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물론 뭐 미스테리 스키마 뭐지? 그 차이 뭐 그 정도 있는데 지금 그거까지 신경 쓰기가 너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일단 HTML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뭐 샵 개발 환경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예. 그거 보여주세요. 내가 나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우리 샵에서 그 타임리프 했을 때 그 베이스 레이아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매핑하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베이스 레이아웃이요. 아 근데 확실히 타임리프를 이용하면서 좀 좋았던 게 일단 받아올 때 오브젝트로 해서 받아온 것도 되게 그런데 저거 컨트롤 시프트 뿔뿔 해가지고 플러스 합계. 이거는 한 번만 더. 필요 없습니다. 일단 레이아웃을 좀 전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어떤 페이지에서는 푸터는 빼도 될 것 같고 어떤 페이지에서는 헤더는 빼도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회사 사이트에는 푸터 헤더를 그냥 다 때려박아가지고 되게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레이아웃을 여러 개 만들고 또 그 어쩌다 보니 이제 상품 등록 이런 데서 이제 헤더가 약간 위치 오류가 생겨가지고
헤더를 또 하나 더 만들고. 근데 헤더 하나 더 만들어도 레이아웃에 헤더 2만 하면 되니까 되게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오브젝트에서 그 DTO 받아온 것도 되게 실제로 만들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건우 씨. 네? 상단에 데코레이트 레이아웃 그거 1번, 2번 변경되는 거 있죠. 저거 그거 한 페이지 한 두세 개만 샘플로 보여주세요. 이거요? 예. 이거는 2를 썼고 멤버 메인엔 또 뭐 썼는지. 2는 아마 푸터만 썼네요. 이게 뭐지? 메인 뭐- 한번 보여주십시오. 메인. 메인이요? 네. 이거 이름만 메인 해놨지 사실은 그 상단에 레이아웃 4를 썼네. 아, 그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레이아웃 지금 4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아까 메인은 4고 아까 멤버는 아까 2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만 좀 확인시켜주면 좀 되지 않을까? 아, 이거 파일 이름은 메인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상품 관리 페이지입니다. 이름 바꿨는데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저도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메인은 이 인덱스 파일입니다. 여기는 지금 레이아웃 1을 쓰고 있는데 레이아웃 1에는 CS 파일 그거 CSS 파일이랑 자바스크립트 경로들이랑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푸터 헤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못 잡은 게 이 위에 이게 푸터입니다. 픽스드로 해서 내려도 쭉 같이 내려오고 아, 헤더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네네 픽스드로 해서 내려와서 다른 페이지로 계속 넘어가도 뭐 로그아웃이나 상품 등록이나 계속 할 수 있게. 네, 자바스크립트랑 겹쳐가지고 푸터가 안 나옵니다. 이 자리에. 이거는 이제 제가 스크립트 된 거 좀 그거 고치면 되는데. 그리고 이거 인스타그램 API 뭐 들어보셨을 건데 사용하기는 귀찮습니다. 설정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약간 직접 넣어보고 싶어서 한 도중에 그 해보고 있었는데 이걸 인스타그램 API를 사용하려면 그 계정 주인이 직접 발급받는 키 밸류 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계정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끌고 온 거 그대로 해서 그냥 클릭하면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뭐 이렇게 해놨고요. 근데 요즘 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외국 어떤 한 사이트에서는 내 아이디랑 약간 설정만 넣어놓으면 뭐 딱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게 코드를 제공해주더라고. 근데 그 사이트는 좀 까먹었습니다. 영업 비밀인가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챗GPT 비슷한 건가요? 예? 챗GPT 비슷하게 그렇게 짜주는 건가요? 그 제가 사이트 주인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쉽더라고요. 막 인스타그램 API 쓰려면 설정할 게 되게 많거든요. 페이스북에서도 뭐 받아야 되고 인스타에서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 사이트 들어가서 내 계정 넣고 그 게시물 이거만 뽑아오겠다 설정해 주면은 바로 코드 다 짜주더라고. 그래서 뭐 뷰에 프론트에 넣으면 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프론트 할 때 타임리프 쓰니까 뭐 슬래시나 중간을 대거나 혹시나 하나만 넣어도 아예 뭐 서버가 안 켜지거나 아니면 페이지 아웃 뭐 에러 뜨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근데 그런 점은 솔직히 좀 왜 쓰나 싶었는데 약간 이런 레이아웃이나 헤드나 이런 기능들 뭐 쓰다 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개발이 좀 용이했다고 해야 되나? 프론트 쪽에서는. 네. 그 답변이 됐나요? 네. 아, 네, 됐어요. 딴 얘기로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뭐냐 그 상품 목록을 원래 원본 사이트에서는 그 상품이 지금 현재 몇 개 정도가 있는지 그거를 고객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판매하는 상품이 단일 상품입니까? 예를 들어 세 개인데 이제 그 어? 이레스크로 보셔야 돼요. 밑에 큰일 났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그 하얀색 그 많은 거 보이고
스크롤을 한번 내려보시죠. 안 돼? 이 친구 상품을 올려볼까요? 실제로 사이트에서도 이제 총 3개를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 중 2개, 출시 예정 하나 있습니다. 전체 상품은 볼 수 없는 거네요. 네,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다네. 근데 사이트 들어가서 개발자 도구로 보면은 이게 이 회사에서 이 개발팀이 있는데 약간 토이 프로젝트를 한 건지 아니면은 최상의 기능만 만들어 놓고 뭐 기능을 덧붙이면서 뭐 팀원들 훈련시키는 건지 몰라도 코드들이 되게 많이 숨어져 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이슈 다 잡고 든 생각인데 회원 탈 때 기능이 없는 겁니다. 가입하면 못 나가는 거. 가만 생각해보니까 회원 탈 때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 사이트에도 없나, 내가 놓쳤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입했어요? 예, 가입했습니다. 돈만 안 보냈지 주문도 다 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왜 점이 안 눌러지고 꺽쇠가 되죠? 한 번은 시프트 누르고 하면 돼요. 안 됩니까? 시프트 안 눌러져 있는데? 좀 안 눌러져요? 좀 저기 우측이 없어요? 우측? 좀 눌렸어요. 근데 알이 빠졌어요. 예. 제가 로그인 하겠습니다. 여기서 넣어보네.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이슈가 많은 사이트, 실제로 있는 사이트. 점심시간에 쉬고 있는. 그럴 리가. 서버 잘하네. 그럴 리가. 지금도 개발하고 있는. 못하게 나가. 뭐 하는 게 선지. 오케이 일단 알겠고. 그래서 회원 탈 때 기능이 없어서 설마 본 사이트에서 회원 탈 때 기능이 없을까 찾아봤는데 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논을 해서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켜서 그거를 이제 디스플레이 논을 없애고 그러면 이제 회원 탈퇴 기능이 나오거든요. 그걸 누르면 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발자만 탈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 탈퇴를 못하고 이제 뭐 멋진데. DB 측 보는 사람들은 뭐 위에 좀 보다 탈퇴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탈퇴하면은 동일한 제 이름으로 가입을 못합니다. DBN 그럼 나와요. 예. 저희가 옛날에 DB 배울 때 뭐 프로시저였나? 뭐 삭제하면 연쇄적으로 삭제되는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트리거. 트리거였나? 예, 맞습니다. 그거를 뭐 안 해놨는지 뭐 일부러 한지 몰라도 이제 탈퇴를 하고 나면 제 탈퇴를 하고 제 이름이나 이런 걸로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은 가입을 못하게 합니다. 내일이겠죠 내일? 메일 아니고 뭐였지? 이름이면 동명이인대로. 맞아, 메일로 해가지고 탈퇴 가입 못하게. 그래서 제가 메일 한 2개밖에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다가 제 메일로 다 써가지고 아버지 메일 빌려가지고 그걸로 가입한 게 이겁니다. 그것도 궁금한 게 그 입사 지원 언제 했어요? 오늘 새벽에 냈습니다. 오늘 새벽에 했다고? 네. 그 상시 채용이 아니 기간이 있어요? 기간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예요? 네, 오늘까지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좀 비슷하게라도 만들어서 내야지 좀 비벼볼 거 싶기도 한데 이제 이슈도 다 못 잡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아침까지 뭐 원서 쓰고 이슈 잡고 그런다고 이제 약간 PPT를 못 만들었는데 PPT는 금방 만들겠습니다. 그거 제출 일단 해놨으니까 주말 동안 그거 기능 뭐 추가하냐면은 실제로 그거 이제 결제하는 그 아인포트인가 그 들어가가지고 라이브를 땡겨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오스도 하나 간단한 거 하나 해서 2개 정도만 해가지고 그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되면 배포도 한번 해보고 AWS 해가지고 그거를 사이트 링크 주소를 하나 보내주고
그다음 PPT 만들어서 줄여서 하나 더 제출해버려. 뭐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러면은 좀 더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입사를 그 기간안 제출했기 때문에 그 유효하고 그리고 추가로 더 이거를 보낸 거면은 그쪽 개발자 그 리드 개발자 엄청 좋아할 거예요. 우리 회사에 이런 거로 같이 있네. 그러면 거의 붙습니다. 보통은. 아무튼 지금 도망가려고 지금 회사 입사했다 하니까. 아니, 주제를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맞게 돼서 한 거지 뭐. 잘했어요. 잘했고 그 마무리 조금 더 해가지고 PPT나 이거 해서 추가로 더 제출 다 하시고 그리고 합격하시면은 얘기하고 가요. 알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으면 마무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근데 짧은 시간인데 뷰를 근데 그것도 물어볼랬는데 뷰 끓는 거 시간 얼마나 소요됐는지 얼마 소요했어요? 저 다른 사이트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사이트는 뷰를 되게 투박하게 해놨거든요. CSS도 처음에는 CSS 파일을 2개 정도에 다 때려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좀 욕심에 막 레지스터 폼 CSS 따로 해서 따로 만들고 했는데 시간 너무 걸리더라고. 걸리죠. 그래서 그냥 저기 그 회사 CSS 그냥 끌었죠? 끌고 와가지고 그래, 맨날 끌고 그랬잖아. 잘했어. 혹시나 다 만들었을까봐. 너무 똑같은데 이거를 다 만들려면 힘들거든. 그럼 처음에 좀 만들다가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시간 많이 걸려서 그냥 바꿨어. 그래, 그난 그거 물어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CSS 파일 보면은 좀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알 수 없다. 잘했어. 네. 아주 영리하게 작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죠 이제? 1조? 예, 1조 나오셔서 사진 한 방 찍고 진행합시다. 어디 박사들 했거든. 보이 한 번만.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애니데스크 승인 한 번만. 예. 그 접수할 수 어디 있죠? 갔지? 애니데스크 어디 갔지? 잠시만요. 뭐였더라? 번호 한 번만 불러주세요. 884 761 네. 그 소개하시고 네. 첫 번째 발표 주자 누구죠? 발표 주자가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전체 소개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김태우 씨. 씨, 네, 씨인데 소개 아마 한 몇 분 정도 걸리죠? 한 10분? 5분 내로 끊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 왜냐면 지안 돼요. 안 끊으려고 하는 거 왜냐면 앞에 게 리허설 녹화가 안 되고 녹음이 안 돼가지고 네. 가급적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하고. 네, 그러면 이 시간에 그냥 풀로 해서 소개 네. 네.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그 리허설 녹음이 되어 있었으면은 조금 이게 추격을 하려는데 어제 제가 녹음을 당연히 되는 줄 알고 확인을 왜냐면 저 계정은 저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나는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바뀌었어. 난 업데이트 한 적도 없거든요. 이상해. 아무튼 제 불찰이긴 한데 녹음이 안 됐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은 녹음 잘 되니까 좀 길게 설명해 주세요. 네. 해주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조 일단 발표 시작을 맡은 박영주라고 합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일단 메가박스 홈페이지를 이제 클론 코딩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 먼저 기획 의도는 제가 이제 이것저것 어떤 프로젝트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영화관 쪽 이제 영화 예매하는 그 사이트가 저희가 백이랑 뷰 작업할 때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네, 볼 것도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끝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발 도구인데요. 프론트엔드에서는 저희 뭐 다들 쓰시겠지만 저희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썼고요. 그다음에 JSP로 그다음 뷰 작업을 했고 jQuery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백엔드 부분 개발 도구고요. 저희는 이제 원래 프로젝트가 제가 받을 때 마이바티스로 작업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이제 JPA로 바꾸는 작업을 조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변환이 되지는 않아서 두 가지 ORM을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넘어가서 이제 저희 팀원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장 박영주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회원 관리 쪽 파트를 맡았습니다. 로그인이나 회원 가입, 그다음에 뭐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 수정이라던가 아니면 탈퇴 이런 쪽 관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조원 김지윤님인데 이분은 이제 예매 관리, 그러니까 영화를 예매하고 이제 백에서 작업 진행되는 쪽을 담당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김태훈님께서는 이제 전체적인 메가박스 페이지를 이제 클론 코딩 하시면서 이제 퍼블리싱 작업 하셨고, 그리고 예매 기능 쪽에 저희가 이제 프론트 쪽에도 작업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요거를 백이랑 좀 확인해 보면서 같이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PPT 제작 담당을 하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 하승훈 님께서는 공지사항 게시판, 이 보드리스트 게시판 작성, 수정, 그다음에 삭제 이쪽 DB랑 이제 JPA로 연동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단은 개발 일정은 기존에 3주보다 더 먼저 시작을 했지만 일단 공식적인 일정대로 3주로 잡았고요. 첫째 주에는 이제 저희가 코드를 리뷰를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까를 선정을 하고 난 뒤에 프로젝트 리뷰를 하면서 일단 각자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둘째 주부터 제가 직접 개발을 시작해서 각자 임무를 분담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이제 PPT 준비, 그다음에 이제 그 각자 작업했던 코드를 합치는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키텍처 구조인데요.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뷰에서 뭔가 작업을 요청하거나 이제 뷰에서 저희가 데이터 같은 거, 코드나 데이터를 뿌려줄 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명은 먼저 뷰에서 예를 들어서 뷰 리저버로 요청을 보내고, 뷰 리저버는 디스패치 서블릿으로 다시 요청을 보내서 여기서 핸들러 돼 있는 매핑 돼 있는 주소가 돼 있는 컨트롤러를 핸들러 디스패치 서블릿이 선정을 해서 나머지 이제 DB에 연결되어 있는 각 모델에 이제 모델 뿌려서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연동될 수 있게 작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정보 구조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멤버 이제 회원 관리 쪽 정보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예매 쪽 관리된 정보가 있습니다. DB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판, 처음에는 원래 고객센터였지만 저희가 게시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은 그래도 고객센터라고 했고요. 그런 식으로 게시판 작업을 또 해서 DB의 그 구조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작업을 했던 그 페이지들의 API 명세서입니다. 요거는 저희 필요하시면 요 복사를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저희가 작업을 했던 소스 트리고요. 여기 소스 트리에는 제가 기존에 작업했던 거에 제가 작업했던 것까지 업데이트해서 한번 올렸습니다. 네. 그렇고 이게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는 저희는 일단 연관 매핑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이바티스에서 쓸 때 약간 연관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JPA 작업을 할 때 그 연동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화살표 표시는 없고요. DB에 대한 리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좀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얼마나 걸려요? 시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보여주고 그러면 소개가 끝나잖아요. 네네. 끊었다가 네. 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코드를 보면서 간단하게 그냥 보면서 설명, 이게 저희가 작업할 때 어려운 부분이 뭐였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작업을 한 로그인의 이제 뷰 JSP고요. 이 보시면은 한 150줄 정도 나옵니다. 근데 원본 프로젝트에 있는 파일이 사실 꽤 좀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3,400줄 정도 되는 거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찾는 거를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직접적으로 쓰는 이 로그인의 페이지인데 이게 한 30줄? 30줄도 안 되는 게 여기서 찾아보면 어디쯤 있냐면 한 이 정도 2600, 2700 여기입니다. 여기 이 폼 마이 폼으로 네임이 지정돼 이거 쓰려고 이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다 보통 스크립트나 그런 거의 스크립트거든요. 3000줄 정도 거의 다 스크립트거든요. 사실 이거 보면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각 이 JSP마다의 내용이 조금씩 또 달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우선은 이거를 헤더 부분 잘라서 JSP 스크립트로 인클루드 페이지로 일단은 따로 뺐고요. 그다음에 푸터도 따로 빼고 그렇게 해서 또 필요 없는 것들 다 스크립트 저희 안 쓰는 것들 좀 자르고 요 작업은 저희 뷰 작업하신 분이 담당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쾌적하게 작업이 됐습니다. 네. 그렇고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페이지가 저희가 만든 페이지고요. 이게 사실 기존에 있던 페이지인데 로그인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보시면은 아까 페이지 줄이 이게 3,500줄짜리고 이게 130줄짜리거든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쓰는 기능만 그냥 남겨놓고 좀 코드를 비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간단한 전체 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점심시간 끝나고 뷰 담당하신 분께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체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좀 이어서 하게 되면 너무 좀 많이 흐름이 끊겨가지고요. 지금 1조랑 그리고 창현시 그리고 3조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3교시 안에 풀로 다 맞춰가지고 최대한 좀 상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선 안에서까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원래 의도는 조금 줄여서 하고 오후에 제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를 좀 하려고 했는데 크게 안 어렵거든요. 그거 받아서 풀은 설치하면 되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마다 크롬에 검색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한번 좀 받아만 놓아주세요. 뭐 설치는 그냥 기본 디폴트 해서 나중에 같이 할 거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이디 툴 있잖아요. 그거 다운로드만 조금 받아주십시오. 아시겠죠? 받아만 놓고 한 번에 또 동시에 받으면 조금 또 시간 딜레이 되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제가 다음 주 공지를 좀 더 드리면은 한 번 더 재공지 드릴게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은 제가 안드로이드 수업 이틀을 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수업을 제가 이틀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일 수요일부터 해서 언제까지냐면은 3월 7일까지 리액트 수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리액트 수업 들어가니까 교재는 제가 아마 다 드렸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 교재는 참고만 하시고 아마 담당 선생님이 다른 자료를 다 배포를 다 해드릴 거예요. 미리 다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3월 이제 8일부터 해서 제가 또 이어서 안드로이드 수업을 제가 3월 21일까지 합니다. 3월 21일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월 22일부터 이제 2차 프로젝트가 들어갑니다. 공식은 이제 모바일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앞단을 모바일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또 뭘 드릴 거냐면은 항상 제가 기본 샘플 코드 다 드리지 않습니까? 2개를 드릴 거예요. 제가 그거 최근 올려놨던 거 다 올려놨어 사실은. 제가 수업할 자료를 다 올려놨거든요.
GitHub에. 그래서 뭔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수업 시작할 때 전체 앱 그거 일단 한번 열어서 기능 다 구현 다 한번 보고 그 2개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보고 그리고 수업 그 전체적인 진행 어떻게 할 건지를 조금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참고하는 교재가 뭔지도 다 얘기할 것이고 참고하는 소스 코드도 제가 얘기 다 할 것이고 그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인프런에서 강의 이제 들었던 것들 그것도 제가 갖고 와서 그것도 제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그 수업 기간이 지금 안드로이드만 치면은 한 7일밖에 안 돼요. 7일 아니고 한 11일밖에 안 되거든요. 11일에서 한 12일 정도가 돼요. 근데 제가 그 욕심을 좀 내서 8교시 풀 수업을 다 할 예정입니다. 12일 정도 풀로 다 할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안드로이드 관련된 버전은 코틀린 버전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바는 일단 뭐 안다라고 치고 그래서 문법 설명 제가 처음부터 다시 드릴 거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관련된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조랑 개념을 좀 최대한 설명은 12일 동안 좀 천천히 좀 다 드리고 그리고 프로젝트 때는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놨거든요. 해당 프로젝트 하는 거를. 그거를 열어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도 샘플 한 3-4개를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참고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식사로 가세요. 이번에는 개인 프로젝트. 아니요, 팀 프로젝트. 팀 이름도 똑같이